결혼이란 두 사람이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 속에 거짓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8년간 그 거짓 속에서 살았습니다. 2017년 봄, 저는 대학 동문회에서 그를 처음 만났습니다. 이름은 강우진, 당시 28세였습니다. 저는 26세였고요. 그는 차분하고 신사적이었습니다. 다른 남자들처럼 과하게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게 좋았습니다. 세심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커피 식었네요. 새로 주문할까요? 괜찮아요. 전 미지근한 것도 좋아해요. 저랑 똑같네요. 대부분 사람들은 뜨거운 걸 좋아하던데. 사소한 대화였지만 왠지 통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영화를 보고 산책을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6개월 후 그가 고백했습니다. 지은 씨, 저 당신이 좋습니다. 사귀어 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2년간의 연애 기간은 평온했습니다. 그는 항상 예의 바르고 다정했어요. 스킨십은 많지 않았지만 저는 그게 그의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19년 가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30살과 28살의 나이에 말이죠. 부모님들도 좋아하셨고 친구들도 축하해줬습니다. 완벽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신랑 강우진 씨, 신부 박지은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처음부터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신혼 첫날 밤, 그는 피곤하다며 일찍 잠들었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일찍 들어왔네? 응, 피곤해서 먼저 씻고 잘게. 부부관계는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저는 제 매력이 없는 건가 고민했어요. 다이어트도 하고 예쁜 옷도 입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혼자 샤워했고 제가 먼저 씻고 나와도 함께 있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3년 차가 되자 저는 우울증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3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은 회사 야근이라며 나갔고 저는 집에서 빨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휴대폰이 침대 위에 놓여 있는 걸 봤습니다. 평소엔 절대 두고 가지 않는 사람인데 말이죠. 호기심에 아니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뭔가 있다는 걸.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화면을 켰을 때 카톡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형, 오늘 정말 좋았어. 다음 주에도 볼 수 있지? 형이랑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사랑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준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대화 내용을 위로 올려봤습니다. 나도 오늘 너무 좋았어. 미안해. 지은이한테 거짓말하는 게. 형이 힘들어하는 거 알아. 근데 형, 언제까지 숨길 거야? 조금만 더 시간을 줘. 내가 정리할게. 정리? 무엇을 정리한다는 걸까요? 저는 더 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다른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손을 잡고 어깨를 감싸고 심지어 키스하는 사진까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났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대체. 남편은 게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위장 결혼 상대였던 겁니다. 저는 남편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도 같았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게이 커뮤니티에 활동했고 위장 결혼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결혼 1년 전 게시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모님 성화가 심합니다. 위장 결혼을 고려 중입니다. 조용하고 의심 없는 여자를 찾아야겠습니다. 조용하고 의심 없는 여자.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11시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다녀왔어. 야근 길었지? 고생했어요. 저녁 먹었어요? 응. 회사에서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준이라는 남자와 저녁을 먹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끝내기로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제가 불리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출근한 뒤 그의 휴대폰과 노트북의 모든 대화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USB에 백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30대 중반 여성 변호사였는데 제 상황을 차분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충분한 증거입니다. 사기 결혼으로 볼 수 있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혼은 얼마나 걸릴까요? 협의 이혼이면 빠르지만 상대가 거부하면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남편 몰래 진행할 수 있나요? 소송 접수 전까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소환장이 나가면 알게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2개월간 저는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아침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하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남편도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지은아, 이번 주말에 친구 만나도 돼. 그래요. 다녀와요. 친구가 아니라 민준이라는 남자를 만나러 가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남편이 나간 후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랑도, 결혼도, 모든 게 거짓이었으니까요. 2024년 5월, 저는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사유는 사기 결혼 및 부정행위였습니다. 소환장은 2주 후에 남편분께 발송됩니다. 그 전에 말씀하실 건가요? 아니요. 소환장으로 알게 하고 싶어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변명할 기회조차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5월 27일, 남편에게 법원 소환장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거실에서 지켜봤습니다. 뭐지 이거 가정법원?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은아, 이게 대체 보시는 그대로예요. 이혼 소송이에요. 왜? 무슨 일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저는 준비해둔 증거 사진들을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죠? 민준이라는 남자는 누구고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나는 미안하다고요? 8년을 속였는데 미안하다고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압박했고 그래서 저를 이용한 거예요. 조용하고 의심 없는 여자라고 생각해서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듣고 싶지 않아요. 협조적으로 이혼해 주세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예요. 저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3개월 후, 2024년 8월,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남편은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와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양측 합의하에 이혼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8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지금 저는 35살입니다. 이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배신감, 분노,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속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유롭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지.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제 삶을 되찾아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만약 당신의 결혼 생활이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본능을 믿으세요. 여자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속았다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넘어서면 자유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